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시죠. 검사 한 분과 수사관 두 분이 나와서 저희 집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약 30분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 제 것 하나 그리고 수첩 5개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예의 갖추어서 압수수색을 했고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단 국정원 서버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는가? 그분들이 제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지 않는가 이걸 좀 찾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불만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불만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이 자택 10여 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거기다가 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택에서 이 수첩 5건, 휴대전화, 핸드폰까지 압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비밀 문서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에서 고발이 됐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날 당시에 이제 서해 공무원이 이제 그 북한에 피살이 됐을 때 그날 새벽 23일 새벽에 청와대에서 긴급히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아침에도 회의가 소집됐어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의 혐의는 뭐냐면 당시에 이 공무원이 표류 가능성이 있다. 있는 것은 내부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는데 그 보고서를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당시 이 회의 멤버였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이 공무원이 사실상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월북으로 규정했던 바로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내부에 이 사람이 어떤 표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없애라,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서를 갖고 나왔기보다는 박지원 전 원장이 굉장히 꼼꼼한 메모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첩에 보면 모든 부분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5건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문서를 가져온 이런 측면, 다른 건 아마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지금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대로 문서 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그런 어떤 기록들과 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과연 거기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런 관계자 통화 내역이 있는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군요. 최백목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이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진 월북 조작 지침, 그리고 서욱 전 장관은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뭔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 조금 더 윗선으로 가려는 검찰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당시 NSC 회의를 했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결정이 됐다. 근데 거기에는 또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원장은 참여를 안 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참여한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람들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엔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최종 결정을 했느냐 이게 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는 압수수색이니까 네. 이제 압수물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바로 윗선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윗선 개입 정황에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있으니까 압수수색했겠지만 거꾸로 보면은 이제까지 확실하게 없으니까 오히려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 어떤 자진월북 논란이라던가 무슨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 어민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되기가 되게 어려운 정보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언론 보도나 국회에서 나오는 주장이 뭐가 실체적 진실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좀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넣어야지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서 논란이 됐던 흘리기식으로 해서 이것이 정쟁의 또 다른 소재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압수수색 통해서 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조만간 이 박지원, 서훈, 서욱뿐만 아니라 이 정의용, 김현철 등 당시 대북 라인에 있었던 모든 윗선들에 대해서 줄소환 임박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 수사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우제식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민주당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결국에 윗선이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게 뻔한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 인적 쇄신이나 이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일단은 검찰 출신이라서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칼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부분들 중계하듯이 계속 해가면서 이거를 여론몰이 해갈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준석 전 대표가 13일 날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북풍몰이나 이런 거 버려라. 미래를 보고 가라. 민생을 보는 것이 이 세대의 통합이라든지 현 정부의 성공을 이끈다. 이 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